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가 아니죠? 네, 지난주였군요. 네네. 우리 박 차장이 기도로 기도발이 받았는데 네. 일일천하 1일 전화요. 하루였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아니,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네. 호재와 악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참 네. 전강후약으로 끝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월요일장이 어제장이 좀 아쉬웠던 이유가 주말 사이에 놀랬던 게 엔비디아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사실은 월요일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든지 비타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쪽에 오리엔트 되어 있으신 분들 혹은 최근에 한 주식 하셨던 우리 구독자 혹은 가족분들이 1억을 매매하면은 반도체가 빵원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주식이 분명 들어 있으실 겁니다. 없으면은 또 오를 때 헛헛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막상 시장이 조금 오름에도 불구하고 막상 계좌 수익률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럼 10%가 부러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얼마 정도 올라야지 시장에서 제대로 워킹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황유현 팀장을 잠깐 만났거든요. 네. 만나서 몇 프로 오르면 움직일까 했더니 10%에 빠진 거에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 식의 룰인데 이게 어쨌든 4% 후반대도 되돌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 시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왔으면 어떨까? 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도 장중에 잠깐은 그래도 오전에 플러스가 났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났었는데 둘 다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장중 고점이 1.2% 정도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좀 바로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아쉬운 건 맞죠. 그렇지만 너무 이게 또 짜증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급락이 있고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 또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올 때는 좀 천천히 올라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아침에 시장을 좀 봤는데 9시에 땅 시작을 했는데 9시 10분까지 지수가 절절절절절 좀 새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갭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코스닥이 빵 도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쫙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9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 보는 거죠. 뭘 보냐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데 그 다음에 소부장이 안 빠지네? 혹은 2000 뭐 이런 식으로 안 빠지니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란 관련한 무슨 법안이 통과했다. 제재 관련한 뭐 이런 부분이 또 나오니까는 선물이 두두두두 부러지는 겁니다. 물론 종가로 봤을 때는 부러진 거에서 반 정도 이상 감아서 올려놓긴 했지만은 이게 솔직히 그런 이란 법안 통과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솔직히 그렇게 크게 뭔가 그 현물을 부러뜨릴 만큼 임팩트가 있느냐 생각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데 이게 심리가 굉장히 지금 얇은 거예요, 지금. 얇기 때문에 조금만 나오면 두두두두 빠지고요. 그럼 시장 참여들도 보다가 아니나 하고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올랐다 빠졌다 2번 정도 반복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밀려서 끝나긴 한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는 외국인이 2,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을 3,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긴 하고요. 기간에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거래 대금을 좀 볼게요.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22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 11조였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요. 갑자기 뭐 이스라엘에서 뭐 공습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날 거래 대금 14조였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어제 11조로 줄어들었다가 오늘은요 9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아직은 내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 시기다라는 부분이고 코스닥 보면은요 코스닥도 7조 대 떨어졌어요. 7조 대 네. 초반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7조 2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이게 뭔가 2차 전지에서 베팅이 나와야 되고 혹은 소분할 베팅이 나와야 돼 이런 부분인데 그거 없이 그냥 좀 약간은 비주도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들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몇몇 개 네. 빼놓고는. 근데 오늘은요 그냥 작은 것들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분들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걸 좀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 저는 오늘 거의 매매가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 관망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수가 빠졌다가 어찌되든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인데 빠질 때 우리가 터졌던 것보다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 종목을 바꿔가면서 터졌던 게 더 힘들어요. 지금요 종목들 보시면 섹터 보시면 어제 섹터 셌던 게 오늘 안 세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좀 나이스하게 멋있게 좀 매매를 해보려고 해본 결과 터졌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 지금 시장 누구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뭔가 내가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었고 이런 뭔가 있더라도 지수만 올라올 뿐이지 이게 종목단에서 뭔가 크게 발현되는 것들은 항상 경험적으로는 후행이었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관망을 하고 저도 오기도 했고 이게 지금 솔직히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오르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을 두들겨 맞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수렴 기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네. 선물에서도 한 3,200억,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한 2,890억, 네. 거의 3,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이게 지금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 2,300억 매도예요, 대표님. 그러면 2,800억 매도 중에 2,400억의 삼성전자면 그냥 삼성전자 일부 팔았다라는 건데 근데 어제도 한 6,400억 이상 그렇죠. 매도했으니까. 그거 지금 합치면 거의 1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산 게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뭔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판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미국이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뭔가 지금 FOMC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뭔가 지금 매수매도 포지션을 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외국인들도. 네. 그러니 선물 플레이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이 악세장일 때 선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물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강세장일 때는 어느 전문가 나와서 어제 선물이 어쩌고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물이 눈에 더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어떤 모멘텀을 앞두고 나서 선물로 해지를 하고 있는 구간. 오늘 선물이 3,200억 정도 팔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도 그 역할에 충실했다 정도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기조적으로 팔았다 샀다라고 단정 짓기는 지금은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승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것보다는 지수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뭐 순환매라든가 작은 종목들의 이런 순환매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어쨌든 차트가 깨졌다가 돌아서 올라오는 시기에는요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 에너지솔루션 한 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번. 근데 지수는요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올라올 때 그 대형주 단이 발현될 때 거기서 속해 있는 밸류체인들이 같이 발현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상들이 오늘 월화인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랑 오늘이랑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긴 하지만은 V자 반등은 어렵다. 어렵지만 종목 단에 발현이 되는 거가 그만큼 발현될 확률은 높은데 여기서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 혹은 주식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종목 발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나마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조선이거든요. 맞아요. 조선 네. 요새 참 강해요. 근데 조선이 오늘도 조선을 했어요. 조선을 했는데 한화오션이라는 주식 당연히 아실 거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올해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7.9%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다른 뭐 현대, 미포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들도 오르긴 했지만 가장 강한 건 하나오션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고, 이게 잠수정이라든지 기타 특수선 부분, 그리고 미중 분쟁 관련해 가지고 약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도 일부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좀 요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 수급이 지금 하나오션의 수급입니다. 아, 기관들도 기관들 그냥 미친 듯이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담아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최근에 4월 18일, 19일 또 크게 담기 시작한 이런 시기가 어떨 때라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분쟁이 시작된 분쟁이 그렇죠. 이런 기관. 당연히 그러면은 이때 수혜로 하나오션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혹은 조선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장의 성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관에서 팔면은요, 그러면 더 이상 받쳐줄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관에 의해서 오른 주식인데 맞습니다. 기관이 언제까지 계속 살 것이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으니까. 그리고 뭐 중국에서 도크가 다 차 있고 실적 올해 좋은 건 다 압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 아는 부분은 자동차도 좋은 거 다 알고요. 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이랑 저희가 해야 될 고민은요, 과연 이런 수급의 순환매 플레이가 어느 정도 후에 나한테 올 것인지, 혹은 언제 끝날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을 때 따라잡으면 또 물립니다. 그쵸? 이게 지금 요때 그 4일 전에도 급등에 따라잡으면 또 한 이틀 물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를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고 보유할 영역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신규 매수자로서 혹은 다른 걸 팔고 사야 될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저희가 시간 외로요,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하나 엔진입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194억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시간 외로 컨센서스가 아마도 1분기에 90억대? 맞아, 70억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컨센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더 나온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시간 외로 이제 그 23일 오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실적 부분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중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과거의 국내 주식들의 실적 발현의 순간 이후에 바로 2분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2분기를 바라볼 때 과연 어느 업종이 조금 더 매력적일지는 일단 지금 최근에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조선주를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섹터로 좀 특이했던 게 우주항공 방산 여전히 강합니다. 아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주도주예요. 맞습니다. 일단 방산에. 주도주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찐 주도주라고 확인할 거면은 신고가를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22일 날 장중에 거의 6%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7% 올랐으니까 딱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하락한 걸 바로 그냥 메꾼 거거든요. 그건 더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근데 오늘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호적인 천무 관련해서 좀 나오긴 나왔어요. 단독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트리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워킹을 한 거고, 그리고 뉴스 보시면은 폴란드 쪽에서 이미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시황이에요. 근데 주말 사이에 제가 본 뉴스를 좀 보면은요, 폴란드에서 추가적인 할 때는 이게 저희가 그 금융 지원 그리고 금융 보증을 해달라는 단서 조항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 내에서 줄다리기가 되고 합의가 될지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호재와
뭐 호재가 아닌 부수 있는 약간의 걸림돌에 있는 부분이 지금은 뉴스가 혼재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분들도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씩은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은 오늘 뭐 그 증권사에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그 인덱스 보고서도 나오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뭐 우주에 날아올라. 근데 그 해당 증권사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그건 5월에 우주항공장 개소에 대한 부분이 앞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같이 맥락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찐시황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기억을 해보실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도. 워낙 모멘텀이 빠르게 발현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는 거를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입장에서 6월 초에 있을 ASCO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먼저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 우리 가족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틀 전부터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의 결을 좀 이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죠. 어제 반도체가 눌렸거든요, 대표님. 눌렸으니까 바이오도 튀고요, 방산도 튀고요, 저기 조선도 튀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도성 역할을 했던 반도체가 눌리니까 곁다리로 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섹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곁다리라는 부분이 좀 오해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근데 같이 튀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런 그 주도 섹터의 반도체의 쉼에 따라 그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튀는지 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그럼 만약에 근데 다시 반도체 주도 섹터로 돌아온다면 이틀 동안 튀었었던 섹터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지금요 바이오를 바라보는 심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찌됐든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 좀 남았기 때문에 바이오는 아직은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6월 달에 있는 모멘텀을 땡겨서 마음 편한 구간. 즉 이거를 뭔가 금리로 연관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낙폭 과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요즘 그 낙폭 과대주들의 어떤 그 순환매, 맞습니다. 예, 순환매장이다 네. 앞으로는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알테오진이라든지 뭐죠? 그 리가켄 바이오. 그러니까 예전에 레가큰 바이오인데 며칠 전에 사면병을 했죠. 이런 분들이 지금 밑에서 꽤 이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볼까요? 리가켄 바이오. 보시면은 61선 부분까지 잘 조정을 받고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어서 한 번은 뭔가 그 다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아스코 앞두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 바이오 쪽에서 대표 주제 머크 있지 않습니까? 머크가 목요일에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메커니즘 작용할지는 일단 추후로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오늘 섹터를 말씀드릴 때 아주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중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종목이 올랐고요 떨어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요 이 며칠 동안 아마도 이번 주 동안 제가 보기에 일어날 일들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어느 섹터는 눌리고 어느 섹터는 튀고예요 지금. 그게 튈 때 낙폭과대가 강력하게 튀는데 지금은요 또 요 며칠 반도체가 눌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를 버려야 되느냐 이 게임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바이오, 우주항, 방산, 조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섹터가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오래 갖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순환매니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선주,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또 나오면서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급등으로 나왔는데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전선주들이 좀 부진했던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전선주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대표님.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IR 내용을 일부러 제가 좀 뽑아왔거든요. 현대일렉이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장중에 7%까지 빠졌었는데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10%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결론적으로 5%에서 종가로 끝났어요. 그러면 기존 컨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컨센이 8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게 1288억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꽤 많이 발표를 했는데 환율이 반영되는 거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에서 연속성을 생각할 때의 부분은 뭐냐면은 수주라든지 업황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런데 기존 컨센 대비 더 나온 부분이 환율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주도세도 충분히 있고요. 그 처음 단에 뭐냐면은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변압기 쇼티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력에 문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센티가 좋은 상태 봤을 땐 제가 보기엔 이거 20% 넘어도 돼요. 상승이. 그런데 지금 센티가 확인하고자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으로 다음 그런 수주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거죠. 우리가 기존 추정했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거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이 어떻습니까? 더 퀀텀 정도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단서조항을 좀 말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일단은 실적 컨센 상의 원인은 물론 수주도 좋긴 좋았지만 환율 효과가 가장 컸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재룡전기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오르긴 했는데 와 하고 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력기 섹터에 밀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종목별로 옥석가리에 쳐다보는 구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 와 하고 쫓아가면 물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지금 이 시즌에 센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내일 이제 장이 열리면 네.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네. 거기에 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한 가지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늘 밤에 있고 이제 저희 내일 출근할 저희 이제 재출근하고 여러분 시장 볼 때 그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온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우하향 중이기도 하고요. 저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을 바라는 건 아닌데 바라는 거는 멈추는 건 바랍니다. 이제 하락이 좀 멈춰야 네, 된다. 멈춰야지 코스닥이 움직이고요. 우리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의 워낙 기형적인 행동이라든지 혹은 본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아는데 어쨌든 실적별 시즌에서 여기서 다음 분기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지 워낙 다음 분기 안 좋은 것까지 다 너덜너덜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건 내일 아침 확인해야 되고요. 테슬라의 발표 여부에 따라서 시간으로 저희 코스닥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 봤는데 2000년 반등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쳐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거 확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장 열릴 때 이러한 부분들 잘 특히나 2차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저녁에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뭐라 그럴까요?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